하루였습니다. 어떻게들 보내셨나요? 아니 거의 하루에 한 7-80% 일만 하다 보니까 확실히 빡세긴 빡세네요. 아 자고 싶어. 네. 여러분들 워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네. 늦은 시간이지만 오늘 소식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좀 카테고리 분류를 위해서 좀 간단히 분류를 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뭐 약간 레귤레이션 관련된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머리가 나빠졌나? 잊어버렸네.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삼성 블록체인 관련된 것도 이제 제가 공식 답변을 들은 게 있어서 몇 가지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워라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공부하고 계신 분도 계시네요. 이야, 윤님 대단하시네. 힘드실 텐데 퇴근 후에 주경 야동을 하고 계시네요. 굉장하시네요. 자, 그래서 오늘 레귤레이션 관련된 거랑 이 블록체인 인더스트리, 바로 블록체인 산업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삼성 블록체인 관련된 공식 답변을 받은 게 있어서 그 내용들을 이제 공유를 드릴게요. 그래서 바로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벼운 소식부터 있는데, 이제 이틀을 앞두고 있습니다. 리프사가 싱가포르, 바로 우리나라랑 아마 시간 차이가 1시간 정도? 1시간 아니면 2시간밖에 차이 안 날 거예요. 가까운 지역이라. 그래서 잠깐 볼까요? 수요일 시작 시간이 어차피 현지 시간 기준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11월 7일 몇 시일까요? 어젠다를 보면 되겠죠. 7시부터 시작이긴 하지만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제 환영 인사하면서 10시부터 시작이네요. 그럼 잠깐 보죠. 싱가포르 시간도 봅시다. 그냥 싱가포르 현지 시간도 되고 현지 시간도 되고. 자, GMT 플러스 8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시간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자 봅시다. 몇 시인지 체크합시다. 이번 주 목요일 바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1시부터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환영 인사를 시작함으로써 바로 올해 2019년 수혜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첫날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키노트 스피커들 나와서 얘기를 해요. 보시면은 라잔이라고 부르는 이 박사, 지금 경제 쪽에서 박사 교수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예전에 인도 중앙은행 장을 영입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IMF에서도 역시나 주요직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소개가. 인도 중앙은행 거버너네? 장이 아니라 거버너? 거버너?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하네요. 전 은행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버너라고 돼 있네. 자, 어쨌든 IMF 뒤에 써있죠. 더 인터내셔널 모네터리 펀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 이제 키노트 발표도 하고요. 뭐 있습니다. 쭉 있어요. 쭉 있는데 그 싱가포르에 DBS 뱅크라고 이제 싱가포르 정부에 뭐 지분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 이 은행 설립하는데 뭐 직간접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은행 CEO가 옵니다. 은행장도 오고요. 아마 뭐 연관이 있으니까 당연히 오는 거죠. 리플렛 멤버인 걸로 지금 오피셜은 아니지만 거의 여러 가지 정황상 확실한 걸로 얘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오고, 두 번째 날이 아마 그거겠죠? 따로 있네? 풀 어젠다는 또 따로 있네요. 우와. 풀 어젠다는 또 따로 있어요. 야, 이 정도까지 해놨네. 저거는 못 봤었거든요. 이 사람이에요. DBS 뱅크. 이거 중국 사람이 아니라 싱가포르 사람. 이 싱가포르 정부 사람이고, 두 번째 날에 오죠. 이것 또한 우리한테 하이라이트가 될 겁니다. 이 머니그램 CEO가 참석을 합니다. 두 번째 날에. 우리나라 시간은 12시 반인데 11월 8일이고요. 금요일이죠. 이 사람이 이제 30분 동안 머니그램 관련된 거 얘기를 할 텐데, 여기에서 이제 정보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요거랑 이거 UBRI도 있고, 그리고 요거 여기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게 진행 상황 관련된 얘기를 꺼낼 가능성이 크거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 반, 금요일 오후 3시 반입니다. 30분 정도 발표를 할 텐데 여기에서 정보가 좀 나올 거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그리고 요거 하이라이트는 요겁니다. 글로벌 페이먼트 대 파이널리 워크 하면서 이제 리프사가 발표하는 30분이 있는데 요것 또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요거 두 번째 날에 중요한 게 많아요. 워크샵. 요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거는 내용이 공개가 될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1시간 동안 하는 게. 이거 아마 고객들 위주로 진행이 될 순서 같거든요. 워크샵인 거 보니까. 이것도 되게 내용이 공개되면 좋겠고, 여기서 많은 거를 좀 정보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주요 순서들 같이 체크를 했고요. 그런 이제 싱가포르에서 열린 만큼 지금 리프사 주요 임직원들, 모니카롱도 보이죠? 지금 미리 싱가포르 오피스에 가갖고 사진도 찍었어요. 파티를 한 모양인데, 싱가포르 오피스에 지금 리프사 직원들 꽤나 있죠. 현지인들 포함해갖고. 그래서 싱가포르 오피스가 굉장히 커나가고 있다. 이거를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거는 이제 리플사와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부분이라 좀 기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엘립틱이라는 이제 안티모니 론더링 관련된 암호화폐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금 세탁 방지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이 사람이 창업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해외 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 안티모니 론더링 AML을 도입하고 있다고 질문했는데,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암호화폐 거래소들만 이제 했었는데, 최근 들어 은행에서 이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어떤 나라인지 얘기를 하고 있죠. 유럽, 일본, 싱가포르. 유럽은 너무 약간 포괄적이고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뭐 어디일지조차도 약간 짐작이 안 되는데, 일본이란 나라와 싱가포르 이렇게 한정지어서 한 나라를 딱 집어내면은 좀 약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은행이 암호화폐 안티모니 론더링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은행이 암호화폐 관련된 거를 취급할 생각이 없다, 또는 계획도 없다, 관련이 없다면은 이 솔루션 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 솔루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호화폐가 이제 암호화폐 특성 자체가 있다 보니까 자금 세탁하는데 악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FATF 그런 국제기구에서도 이것과 관련돼서 본인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했잖아요. 그걸 각 국가에 준수하라고, 정확히는 이제 회원국들이죠. 회원국들에 준수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것과 관련된 걸 하지 않는다면은 굳이 지킬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 솔루션을 도입한다는 얘기, 뭔가 암호화폐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나 또는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은행이 유럽과 일본, 싱가포르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한테 상당히 중요한 정황 정보죠.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은행들이 과연 어떻게 스탠스를 잡고 있는지를 좀 엿볼 수 있는 정보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참고할 만한 게, 뭐 한국 이 사람도 더디다고 해요. 더디다고 합니다. 이 사람 평가로는. 그냥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엘립틱이라는 회사가 지난 9월, 그러니까 2달 전에 SBI 홀딩스한테 268억이나 투자를 받은 회사입니다. 이 정도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FATF 권고안 예전에 나왔을 때도 설명드렸죠. 무슨 룰이라고요? 트래블 룰 얘기하고 있죠. 여행 규칙이라고 해갖고 이제 어디에서 자금이 출발해서 누구한테 도착하는지 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족해 주는 게 바로 그 트래블 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기사 내용 궁금하시면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채팅창에 남겨놓을게요. 여기다 이렇게 남겨놓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갈게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이 또 들렸는데, 바로 인도 중앙은행에서 샌드박스 프레임워크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받을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이제 샌드박스 이런 규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신산업,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신기술 관련된 이런 것들 지원을 받아서 샌드박스 내에서 허용된 애들에 대해서만
이제 실제로 해볼 수 있게 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인도에서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좀 약간 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인도가 지금까지는 뭐 정확하게 본인들의 퍼블릭한 본인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입장을 스테이트먼트를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암호화폐를 금지할 건지 아니면 앞으로 암호화폐를 허용할 생각이 있는지 또는 아직 계획이 전혀 없는지 아무런 그 스테이트먼트가 없어요. 그냥 본인들의 지금 명확한 입장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인도 중앙은행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샌드박스 프레임워크를 공개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너무 기대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샌드박스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한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모바일 페이먼트, 스마트폰 이런 거에 한정지어서 이제 디지털로 페이먼트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허용하겠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페이먼트 솔루션 역시도 신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받아서 승인이 된 곳에 한해서 이제 해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마지막 이제 컨텐트 믹스 페이먼트라고 해서 뭐 이커머스나 이런 거 관련된 거 이 3가지로 카테고리를 분리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명확하게 지금 블록체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샌드박스 자체가 블록체인 또는 암호화폐를 인도 내에 허용하기 위한 샌드박스일 것이다 또는 그거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안타깝지만 그런 언급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폼을 보면 지원서 폼을 보면 마찬가지로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보시면 이게 지원서거든요. 샌드박스를 통해서 뭔가 사업을 하고 싶은 사업자들은 이 어플리케이션 폼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안에 블록체인 또는 암호화폐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카테고리도 스마트폰 그리고 오프라인 페이먼트 솔루션 그리고 이커머스 관련된 거 이런 거에 대한 얘기만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샌드박스 프레임워크는 아무래도 인도 자체가 이런 디지털 관련된 거 굉장히 인도가 능력자도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전반적인 인프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뒤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뒤떨어져 있는 인프라를 우리나라 수준으로 만드는 정도의 프레임워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블록체인 관련된 암호화폐 관련된 게 언급 안 돼 있지만 그런 거 카테고리에도 전혀 직간접적으로 연관 지을 만한 게 없지만 뭐 인도 내 용감한 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뭐 지원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과연 승인을 해줄지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남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래도 인도가 이런 이노베이션 변화와 혁신에 관련돼서는 뭔가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정도의 흐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11월부터 시작을 하는 모양입니다. 11월 며칠이었죠? 12월 15일까지 지원을 받네요. 그러면 사실상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인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이었고요. 자, 오늘 재미난 소식이 들렸죠? 여러분들도 이미 들으셨겠지만은 스텔라 재단에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스텔라 재단이 아니 한 850억 개를 보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리플사가 그 XIP를 한 600억 개, 뭐 700억 개 보유했다고 먼지가 나도록 까였잖아요. 지금 현재는 에스크로 한 500억 개 정도 남은 상황인데 와, 스텔라는 850억 개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느껴지는 건 뭐냐면 리플이 아무래도 좀 스텔라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름이 더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루가 되도록 까인 거죠. 사실 스텔라도 유명했으면 리플사보다 더 까였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텔라가 리플만큼 또는 XIP만큼 유명하지가 않으니까 약간 묻혀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소각한다는 얘기 때문에 저 역시도 관심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850억 개 정도를 갖고 있었고 본인들이 소유한 물량들을 카테고리로 나눠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 재단 운영을 위한 보유량, 그리고 어떤 거는 본인들 파트너들을 위한 보유 물량, 뭐 이런 식으로 나눠 갖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여러 가지 분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한 애들을 다 합쳐서 소각했을 때 500억 개 정도
절반이 좀 넘는 수준의 소각분을 정해서 소각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미 했는지 앞으로 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대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소식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 소식 듣자마자 바로 이제 직감적으로 들었던 거는, 야, 스텔라도 소각하는데 리프사 너희 소각 안 하니? 이런 비판에 시달릴 거를 예상했는데 역시나 그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단골 소재다 보니까 안 나올 수는 없겠죠. 근데 뭐 그거를 리프사가 소각해야 된다, 또는 소각하면 안 된다, 또는 뭐 기타 등등의 여러 다양한 의견과 그런 관점이 있을 텐데, 뭐가 옳고 틀리고를 떠나서 중요한 팩트, 그냥 객관적인 사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은 뭐냐면은 리프사가 소각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에스코르에 묶여있는 거는 리프사가 뭐 지지고 볶고 생난리 브루스를 쳐도 절대로 소각이 불가능합니다. 리프사도 손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리프사가 소각할 생각이 있든 없든 간에 스텔라처럼 소각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팩트예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리프사 비즈니스 모델이라던가 리프사가 여태까지 했던 말들, 그리고 해온 패턴들을 빌어볼 때 소각을 기대하는 거는 좀 현실이 되긴 굉장히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0.1% 이하라고 보고 있어요. 걔네들은 절대로 소각할 친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기대를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기대를 접으시는 게 아마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다시 돌아가서 스텔라 얘기를 꺼내자면은, 자, 지금 이 친구, 해외 친구, 이 친구는 참 괜찮은 친구 같아요. 이 사람도 좀 인사이트가 있는 친구인데, 자, 뭘 얘기하고 있냐면 스텔라가 지금 소각을 했는데, 버닝을 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SEC에 이런 여러 가지 뭐 위법 행위들 기준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하이라이트 쳐놨는데 여기 써있죠. takes other action. 그러니까 이 1번 말고 다른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거, 어떤 거? support a market price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장 가격을 뭔가 이 디지털 에셋의 시장 가격을 해보고 싶어갖고 어떤 액션을 취한다면은 이제 이거는 걸린다는 거죠. 그 예시로 뒤에 나와 있죠. limiting supply, 그러니까 공급을 제한을 주는 거, 또는 여기 뒤에 뭐 더 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이 버닝이라는 게 여기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지금 스텔라 재단이 소각이라는 그런 액션을 취했는데 잘못하면 SEC한테 한 방에 훅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법적인 문제니까 실제로 걸릴지 안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명확하게 SEC는 이제 이런 액션 중에 버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시장 가격을 서포트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이거는 저촉되는 행위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한다면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스텔라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워라 어서오세요. 소각 부분은 아마 Q&A 때 질문을 주실 것 같아서 그때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UAE, 침대 축구로 유명한 중동 국가죠.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얘네들도 레귤레이션 관련된 거를 정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이 핀테크 관련돼서 안티모니 론더링 똑같이 이런 활동 관련된 거를 준비해 나가고 있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SEC가 지금 보시면 크로스보더 관련된 거 하나 올렸는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SEC도 이런 핀테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이런 게 굉장히 증권법이랑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몇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제재도 가하고 과태료 매기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요. 하지만은 그런 활동,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부정적인 활동에 속할 텐데 이런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재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공식적으로 지속해서 얘기하지만 굉장히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기술을 활용해서 법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뭔가 새로운 베네핏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노베이션은 본인들이 장려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런 맥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질문 오늘 되게 많이 들었는데 참 걱정이에요. 왜 걱정이냐면은 자, 이거 설명하기 전에 좀 제가 오늘도 좀 걱정이 된다고 지금 이걸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 다 알 겁니다. 이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잘못 판단하거나 잘못 알고 있어서 나오는 얘기들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들을 충분히 구분하실 수 있는 분들이실 텐데요. 근데 제가 이거 유튜브 활동을 한 지 이제 1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들 잘 알고 계시겠지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말고는 다른데, 그러니까 함께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질문이 오늘 많이 왔냐면은, 이거 제드 맥칼럽의 XIP는 누가 관리하고 있다고 했죠? 리프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매번 보여드린 타코 스탠드라고 닉네임 되어 있는 그 계정에서 비트 스탬프의 덱스에서 달러로 교환해갖고 제드가 그 달러로 교환된 돈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XRP 팔아갖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테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 잠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뭐냐면은 리프사가 관리하는 상황이잖아요, 제드의 XRP를. 그래서 뭐냐면 타코 스탠드에 충전해 준 거예요, 요 계정에. 거의 3천만 개에 달하는 거를 여기에다 충전을 해준 거거든요. 이 새끼가 계속 팔고 있으니까 충전해 준 건데, 이거 그래서 제가 그냥 제드 충전했다라고 남긴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데서는 막 어떻게 퍼지고 있냐면은 뭐 이상하게 퍼지는 것 같아요. 잘 이해는 안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제드 맥칼럽이 XIP를 뭐 샀다, 또는 XIP를 팔아갖고 스텔라루멘을 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퍼진 모양인지 그것과 관련된 질문이 꽤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거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리프사가 제드 맥칼럽의 XIP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타코 스탠드를 통해서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로 충전을 해준 거예요, 더 3천만 개를. 그래서 보면 오늘도 팔았죠, 100만 개. 이런 28 색깔 크레파스 또 팔았어. 이거 끊임이 없네, 이 새끼 이거. 오늘도 팔아서 한 30만 달러 더 챙겼습니다. 어제보다 늘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저 타코 스탠드 계정에서 요 계정으로 옮긴 다음에 지금 보시는 계정이 이제 비트 스탬프의 덱스, 바로 게이트웨이죠. 게이트웨이와 트러스트 라인을 맺고 있기 때문에 비트 스탬프의 게이트웨이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대로 오늘도 거래를 했죠. XRP를 브릿징 해갖고 오토 브릿지 해갖고 달러로 바꿨죠. 바꾼 다음에 여기 계정이 이렇게 보관하고 있고요. 그 내용입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계속 안타까움이 들 수밖에 없는데 참 그렇습니다. 아직도 잘못된 정보가 굉장히 횡행하고 있는 상황인 게 굉장히 안타깝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 다음은 이제 젠드페이라고 레이셔널 FX에 만든 서비스거든요. 영국에 있는 핀테크 업체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든 건데 지금 얘네가 진작에 런선 리플이라고 박아놓고 고인들 이제 크로스오버 페이먼트에 리플렛을 애용하고 있었는데, 태국에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태국에 송금을 하면 5파운드 이상 송금하면은 리플사와 그리고 글로벌 기빙이란 단체를 통해서 이 자선 기부를 한대요. 계속 송금을 고객들이 할 때마다 이제 모르겠어요, 어떤 나라의 친구들한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불우한 친구들, 어려운 친구들 위해서 이렇게 5파운드씩 도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선 사업이죠, 사실상.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걸, 리플렛 고객과 이런 좋은 일도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젠드페이 관련된 거는 지금 보셨지만은 리프사가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리프사가 본인들 홍보를 할 때 이 젠드페이도 많이 성공한 케이스로 공개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더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친구들이 뭐 ODL을 쓰려고 준비 중인 고객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리프사도 이 고객에 대해 굉장히 친근하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자주 언급을 해줍니다. 지금 보시는 마커스 트리처럼요.
자, 그리고 영국에서 마찬가지로 리플렛 멤버이자 ODL을 사용 중인 트랜스퍼고가 이렇게 영국 시내에 있는 버스에서 런선 리플 보인 송금 광고를 하고 있죠. 이거 영국에서도 이제 인도로 송금하자 하면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리프사가 광고비를 줬을까요? 왠지 지원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야, 우리도 좀 어쨌든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리프사 고객들이 리플렛을 애용하는 이 고객들이 이 리플렛을 쓰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이제 인도같이 리테일 레미턴스가 가장 많은 국가죠, 전 세계에서. 이런 데 송금을 활용하고 있고 홍보까지도 하고 있다는 거, 그런 흐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대부분 나온 소식이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확인된 소식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블록체인 산업 동향인데요. 삼성의 공식적인 질문을 하고 제가 답변 받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은 삼성 블록체인 월렛에 XRP가 추가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한 공개적인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받았어요. 저는 솔직히 답변 자체를 안 해줄 줄 알았는데 답변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유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세요. 이제 제가 어떤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왜 제가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공유를 드리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삼성에 대한 질문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자,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 문의라고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땡땡땡땡땡에서 정보보안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 땡땡땡이라고 합니다. 대학원 논문 주제도 블록체인으로 하여 석사 논문을 쓰고 있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XRP라는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아 여러가지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로 제가 애용하는 샘숑 스마트폰에서 XRP 월렛을 만들어 싶어서 키스토어에 관심이 많은데요. 혹시 XRP가 추가 대상 리스트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이 곤란하다면 어렵다고 라도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식 메일 문의를 했고요. 그 담당자가 답변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답변 줬냐면, 저희 키스토어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지원 코인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답변 주신 분은 커리어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참고하십시오. 이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을 하셨고요. LG CNS에서도 일을 했고 알리바바 그룹에서도 일을 했었네요. 그리고 현재는 삼성전자에서 대략 4년 정도 일을 하고 있고, 삼성페이 테크니컬 프로그램 매니저 PM 역할을 2년 정도 했고요. 현재는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근무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이분이 답변을 방금 설명드린 대로 주셨거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각자 판단해 보시고요.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어떤 느낌 받았냐면, 답변이 곤란하다는 답변 자체가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야, 만약에 XRP 지원 대상이 없으면 그냥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답변이 곤란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 보면은 사실상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뭐 답변이 곤란하다, 이 사람 몰라서 답변 못하는 거 아니냐, 알고 있는 게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또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대상이 없는데 그냥 없다고 얘기하는 게 뭐 이제 전반적인 시장의 투기 조짐이나 이런 거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담감을 샘상에서 주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답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과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답변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정답은 없는 문제니까요. 아무래도 삼성 입장에서는 이 블록체인 산업을 갖고 본인들이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페이라는 플랫폼과 본인들이 새롭게 만든 디지털 지갑인 삼성 블록체인 월렛이라는, 또는 이제 그것과 관련된 키스토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이 산업을 주도해 나가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뭔가 특정 코인을 뭐 지원한다 안 한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막 이거 투기다, 되게 나쁜 거다, 막 이런 안 좋은 이미지가 굉장히 씌워져 있잖아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 국내가 본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특정 암호화폐를 지원할 것이다 이런 걸 공개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점 때문에 XRP가 실제로 대상 리스트에 언제 뭐 추가된다 또는 추가될 예정이라던가 뭐 대상이 없다든가 뭐가 됐던 간에 그냥 그 사실은 별개로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담감, 시장에 뭔가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아서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답변이 곤란하다고 얘기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모르겠어요. 사실관계는 어차피 뭐 그쪽 삼성 블록체인 쪽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알고 있을 텐데 뭐 나중에 밝혀져 봐야 알겠죠. 근데 저는 지금 답변은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XRP를 만약에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본인들이 이쪽 분야에 관련된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XRP와 결국에는 연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뭐 여러분들 다양한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삼성 자체가 지금 삼성페이라는 금융 플랫폼을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XRP가 사실 금융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의 진짜 궁극적인 목표가 금융 플랫폼을 만들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XRP와 관련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건 나중에 이제 뚜껑을 까봐야 알 수밖에 없는 얘기겠지만요. 아니요. 지금은 제가 이거는 충분히 그냥 있는 그대로 공개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개를 한 거라 뭐 삼성에서 연락 올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월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안타깝지만 뭐 안타까운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기대했던 답변이 아니라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삼성이 해나가는 걸 좀 봐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삼성 월렛에 XRP가 추가돼서 뭐 떡상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둘째치고 XRP를 지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왜 갖고 있냐면 XRP를 좀 제가 믿을만한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고 싶어서요. 편리하게 보관하고 편리하게 쓰고 싶어서. 제가 삼성 스마트폰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뭐 아이폰도 써보고 삼성 거뿐만이 아니라 LG 거라든가 다양한 제조사의 스마트폰 다 써봤는데 저는 삼성 게 맞더라고요, 성향이. 이제 제가 원하는 성향과 맞춘 그런 인터페이스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삼성 거를 쭉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삼성 블록체인 월렛에 추가해주면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빨리 좀 추가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키스토어에서 지원만 해주고 뭐 월렛을 뭐 직접 만들던지 누가 만들어주던지 하면 되니까요. 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삼성 블록체인 월렛에 관련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 이제 설명드리고 여기에서 일단 소식 관련된 거는 정리를 하고요. 계속 이어서 Q&A 때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들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뿅.